네, 안녕하세요. 또 27차 시가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동 속도랑 이동 거리랑 속력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그거에서 조금 레벨업된 속도가 만약에 같은 움직임들은 뭐냐 이런 것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죠. 지난 시간 공부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잘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노트를 하고 싶은 애들은 교과서 여백이나 아니면 연습장에다가 적어 두셔도 좋습니다. 25초 동안 100m를 이동했습니다. 속력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속력은 뭐 분의 뭐? 그렇죠. 시간 분의 이동 거리였어요. 시간이 25초라고 했고 이동 거리가 100m라고 했으니까 다 4가 될 거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지난 시간의 기본형이었죠. 두 번째 볼게요. 49m를 7m per sec로 이동하였을 때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였는데 지금 준 거는 속력도 줬고 이동 거리도 줬으니까 시간만 몰라요. 그럼 속력이랑 시간이랑 이렇게 쭝쭝 해서 자리 바꿔버리면 되잖아. 시간은 이동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준 거구나. 따라서 속력이 7, 이동 거리 49 해서 7초 되겠죠. 네, 어렵나요? 네, 이렇게 바꾸는 게 어려운 거는 이건 수학적인 것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과학을 하면서 수학도 한다라고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인데요. 이건 조금 더 레벨업을 올려봤습니다. 선생님 욕심이죠. 오늘이 사실은 이거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거고요. 하지만 지난 시간 했던 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볼게요. A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1초라고 했으니까 1초 찾았네요. A가 쭈루룩 가서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 60m 되겠죠. 우리 Y축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동 거리. 자, 4번. A가 1초에서 2초 동안 1에서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라고 했으면 얘도 이 사이죠. 60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120까지 가네요. 120 빼기 60 하면 60m 이동한 거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죠? 자, A의 속력은 B의 몇 배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A의 속력부터 구해봅시다. 자, 지금처럼 시간 X축이 시간, Y축이 이동 거리면 우리 속력은 뭐라고 했죠?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기울기 A의 기울기 구하면 1초 동안에 60 이동했으니까요. 60m per sec고요. B의 속력은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1초 동안에 30 이동했으니까 30m per sec입니다. 그럼 몇 배입니까? 그죠? 2배 되겠죠?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 수준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너무 쉽잖아. 이러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배울 것은요, 요거예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 우리 이걸 네 글자로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럼 똑같은 속도로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면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 그쵸? 네, 맞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자, 탐구 활동하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학습 과제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과서 페이지 303쪽을 보시면 보는 바와 같이 물체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순간순간에 같은 시간으로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요. 오늘 오른쪽 게 아니라 이 왼쪽 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친구들 거는 이렇게 가위가 필요 없어요. 종이를 꾹꾹 누르면 떨어질 거예요. 네, 눌러서 위에 사진 자료를 이렇게 별도로 뜯어줍니다. 짠. 그 다음 옆에 있었던 요 시간 그래프
그래프를 뜯어줍니다. 선생님은 뜯을 수 없어서 자를게요. 짠, 이렇게 잘랐고요. 이게 같은 시간 동안에 이제 이동할 때 시간 간격으로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1초면 1초 후에 찰칵, 그다음 1초 후에 찰칵, 그다음 1초 후에 찰칵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연속적으로 찍은 건데 우리는 요 공을 이렇게 반쯤 중간쯤 해가지고요 이렇게 잘라 줄게요. 그래서 댕강댕강 중간쯤 해서 이렇게 잘라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 붙여주기만 하면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짠. 이렇게 해서 다른 쪽도 이어주고요. 똑같은 거리를 이동한 것 같다, 그쵸? 그래서 등속도로 이동했을 때 이렇게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찰칵찰칵 찍어서 이동 거리를 보시면 이렇게 Y축은 이동 거리가 되겠죠? 이동 거리가 아닌가? 네, 아니에요. 이미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라는 데이터니까요. 뭐예요? 속력 되겠죠. 시간 동안 이동한 것 자체를 자른 거기 때문에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잘랐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는 속력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 자체가 쭉 일정하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 확인할 수 있겠죠. 해서 인증샷 올리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다음 활동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래프를 분석하면서 등속 운동의 의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프를 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그렇죠. Y축이 뭐를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요거였어요. 첫 번째 그래프 이거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고,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속력에 대해서 나타냈어요. 그러면 등속 운동은 속력이 같다라는 뜻이니까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는 1번 그래프에서는 속력을 나타내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속일 경우에 기울기가 일정하다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정하다는 뜻은 두루루 직선으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막 꺾이거나 더 막 각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무조건 일자로 주르르 이렇게 가는 거, 이걸 등속 운동을 그래프, 이동거리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속력은 속력 그래프 2번 그래프 볼게요. 속력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바뀌면 돼, 안 돼요? 시간이 지나도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뾰로롱 이렇게 기울기가 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 거리에서는 기울기가 지금 속력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그래프는 속력에서는 기울기가 0이니까 이걸로 뭐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찾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그렇죠. 우리 이동 거리 구할 수 있었잖아요. 이동 거리는 면적이다 라고 했죠. 뭐 1.5초 동안 이동한 거리 뭐 이렇게 하면 뭐 면적은 이동 거리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찾거나 면적을 찾거나 단 우리 Y축에 뭐가 있는지는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활동을 한번 해볼까요? 참 쉽지. 어려워 안 하려요. 해야 돼요. 자, 탐구 활동 진행할 건데요. 교과서 페이지 103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03쪽, 103쪽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림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공의 위치를 0.5초 간격, 0.5초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0.5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인데 지금 운동 방향은 오른쪽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고 여기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이렇게 이동하다가 찰칵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0.5초 또 가서 찰칵 또 가고 있는데 찰칵 이렇게 찍은 거죠. 그때 이동 거리를 구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 0일 때는 0일 때는 지금 0이고요. 0.5일 때는 20cm. 그 다음 1초일 때는 40cm. 1.5일 때는 60cm. 2초일 때는 80cm. 그 다음 100cm.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 눈금자를 읽어준 겁니다. 이 정도는 눈만 있으면 읽어줄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다. 그쵸? 자, 3번 갈게요. 공의 구간 이동 거리와 속력을 계산하여 표에 기록해보자. 구간 이동은 뭐냐면요.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구간이라고 하면 1번에서 2번을 갈 때 구간, 2번에서 3번 갈 때, 3번에서 4번 갈 때 이걸 구간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시간별로 찍은 거니까요. 이 구간을 그냥 시간으로 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따 지울게요. 그림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이동 거리가 어떻죠? 0에서 20까지니까 20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구간은 40에서 20이니까 20. 세 번째도 60에서 40이니까 20. 80, 20.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구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구간에서 시간이 빠져 있죠. 시간 이거 몇 초 간격으로 찍었다? 그렇죠. 0.5초 간격으로 찍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동 거리 있고 시간 있으면 속력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력을 구하려면 속력은 이제 지겹다 그치? 너무 많이 해서 시간분의 이동 거리였는데 지금 시간이 0.5초이니까 그 다음 위에 값은 뭐가 들어가면 될까? 그쵸. 구간 이동 거리 요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속력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0.5분의 20 하면 뭐가 되죠? 200 나누기 5 되니까 40 되겠네요. 맞나? 맞는 것 같아요. 40m/s가 아니네? 이거 문제를 너무 어렵게 만든 거 아니니? 우리 요거를요, 미안하지만 함정이 있었어. 여기 센티미터죠. 우리 속력 단위 미터잖아요. 이거 미터 바꿔줄 거예요. 안 그러면 단위를 cm/s로 썼었으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지금 속력을 m/s라고 쓰라고 돼 있으니까요. 이게 바꿔줘야 돼요. 스트레스다. 그쵸? 하지만 센티미터 20cm를 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돼? 나누기 100 해주면 되잖아요. 얘 0.2입니다. 그쵸? 0.2m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면 속력이 40이 아니고요. 뭐가 되냐면 0.4 되겠네요. 이동 거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속력도 전부 다 0.4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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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m/s 0.4m/s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진짜 너무 귀찮게 한다 그쵸? 그래서 단위는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동 거리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자, 0.5초일 때 우리 어디에 있었지? 20에 있었구나. 20 여기 할래. 귀찮으니까. 여기 20이면 2배인 건 40, 여기 60, 8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요. 뿅뿅뿅 뿅 해서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죠. 아까는 얘기했잖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는 등속 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직선으로 쫙 해서 기울기 일정하게 표시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속력 볼게요. 속력은 우리 0.4라고 했으니까 여기 0.2, 0.4, 0.6m/s를 치고 이렇게 일정하게 뾰로롱 그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네요. 자, 그 다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선생님 너무너무 쉬워요. 단위 바꾸는 거 빼고요. 그거는 이제 한번 연습했으니까 다음번에도 또 연습하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레벨을 올려보겠습니다. 레벨업!
자, 그래프를 해석하자. 페이지 103쪽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첫 번째 그래프 보자마자 해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y축이 무슨 값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동 거리에 대해서 나타내 있고요. 지금 고속열차랑 버스 둘 다 기울기가 일정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그렇죠. 둘 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울기가 고속열차가 더 가파른 거 보니까 저 기울기만 보더라도 누가 더 속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속열차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버스는 완만하니까 등속 운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속도가 천천히 고속열차보다는 느리다 이 뜻입니다. 그거를 이제 시간당 속력 그래프로 나타내면 속력은 변하지 않으니까 고속열차는 쭉 나와 있고요. 버스도 쭉 나와 있어요. 둘 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이것도 등속 운동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이 값 자체가 속력이니까 고속열차는 지금 300km/h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가 하면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100km/h 이렇게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위가 좀 달라요. 이동 거리가 원체 크기 때문에 킬로미터로 나타내고 있고요. 시간도 초가 아니라 아워로 나타내고 있죠. 1시간 단위예요. 그래서 얘들은 킬로미터/h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원래 미터/세크였는데 차이는 없어요. 단위가 더 크기가 커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운전할 때 쓰는 단위죠. 킬로미터/h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더 해석할 수 있는 건 뭐 이런 거 있죠. 1초일 때 고속열차와 버스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면 1초일 때 고속열차는 띡 300에 있네요. 버스는 띡 100에 있네요. 이렇게 찾아주는 거 쉽고요. 그러면 고속열차는 2초일 때 속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대로 읽어주면 되죠. 안 바뀌니까 300km/h. 버스는요 100km/h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쉽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 페이지 105쪽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그림사의 시간 이동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왼쪽 거. 고속열차가 150km에 도착했을 때 고속열차 뭐야? 빨간색이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죠. 도착한 다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버스가 같은 지점에 도착하는지 구해보자. 그 다음에 일단 어디는 찾아야 되겠다. 도착한 다음 콤마 있으니까 여기 일단 먼저 이 조건을 찾는 거죠. 150km/h는 이렇게 150km는 어디에 있어요? A가 보면 여기 있죠. 그때 시간은 0.5초네요.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버스가 150km에 오느냐 이거죠. 버스 150km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뚝뚝뚝뚝뚝뚝뚝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1.5초가 됐네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건 거야? 1.5초 빼기 0.5초니까 그쵸? 1초 되겠죠. 1초 후에 바로 그 자리 간다 이거네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레벨 2까지 올라왔고요. 마지막 레벨 3예요. 뾰로롱. 자, 학습 과제죠. 그래서 같이 풀어볼 거예요. 이 그림이 안 나올까? 나왔다. 자, 1번 고속열차는 버스의 몇 배의 속력인가? 자, 속력 물어봤네요. 물론 이제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도 기울기 구해가지고 구할 수 있지만 지금 오른쪽에 아예 속력 그래프를 줬잖아요. 300이랑 100 있으니까 몇 배죠? 3배죠? 너무 쉽다. 그쵸? 2번 고속열차가 15,000km를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해봐라 이거죠. 우리 150 이동할 때 몇 초 걸렸죠? 0.5초 걸렸어요. 그러면 15,000 올라가려면 150일 때 0.5면 15,000일 때는 곱하기 100 해주면 되니까 50초 걸리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50초 정답입니다. 그때 버스의 이동거리를 구하시오 했는데요. 버스의 이동거리, 이동거리 그래프 얼마까지 가는지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계속 쭉 그리면 정말 귀찮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구할 거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 해주면 이동거리 나오니까요. 속력 얼마라고 했어? 속력 곱하기
시간이 이동 거리였고 속력이 지금 100km/h였고요. 어머, 선생님 아까 2번 단위 실수했죠? 초가 아니라 아워입니다. 이거 안돼. 다시 적을게요. 50시간 걸린다 이 뜻이죠. 죄송합니다. 그다음 속력이 지금 100km/h였는데 시간이 지금 얼마 걸려야 되나요? 50시간 걸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50 해주면 5000km 나오겠네요. 그래서 지금 단위만 조금 조심하면 이론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이거 정리한 것을 우리 위두랑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학습 과제 총 몇 개였죠? 그쵸? 2개였어요. 앞에 하나 있었고요. 우리 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과제 이거 해가지고 2개를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27차시에요 오늘은. 자, 오늘 또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탁방!